제주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2차 증설 고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제주도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월정리 해녀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제주도에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반면 오영훈 지사는 일부 패소 판결로 이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확정 판결까지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공사 재개 7개월 만에 증설 고시가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월정리 해녀들은 판결 이틀 만에 제주도 의회에 모여 법원이 주민의 생활 환경권과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주민 의사에 반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항소 방침은 미리 예상해 대응 계획을 세웠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20여 건가량의 불법 정황에 대한 법적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설을 즉각 멈춰 자연유산과 제주해녀 인류문화유산 월정해안의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게 하라.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확정 판결까지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고 일부 패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에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무효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저는 다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패소 판결에서 1심 패소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해녀들의 주장이 마을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해녀분들이랑 마을분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월정리 해녀들은 주민을 이간질하는 오영훈 지사의 발언에 분노한다며 끝까지 증설에 반대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근 일본 군마현을 방문했던 오영훈 지사가 군마현의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는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서 공원시설을 축소한 것은 이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마현의 광산에 끌려갔던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일본 시민단체가 세운 추도비입니다. 군마현은 추모 행사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쓰이자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거 사흘 전 오영훈 지사가 이곳을 방문해 교류 협약을 맺은 것. 오 지사는 방문 당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추도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결국 철거가 강행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교류 협력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를 기만한 것이죠. 기만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무교류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유보돼야 될 것이냐 이제 그 판단의 몫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제주시 중부공원의 공원시설을 축소한 것은 민간 특례 사업의 취지와 다른 점은 있지만 필수 시설인지 살펴봤고 아파트 분양가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분양가로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까지 제주시에서 고려한 저는 방안 마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대한 입장은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주민투표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혁신안을 만들어내고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오영훈 지사는 김희연 정무부지사의 사퇴로 인한 후임자는 고민 중이며 총선 이전에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한 만큼 지금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이 마무리되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나아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오는 5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비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어 광주시와 제주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18 44주년 기념일에 맞춰 문을 열 예정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4.3 제주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관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필요한 운영 예산은 16억 3천만 원.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 절반은 행정안전부가, 나머지 비용은 본원이 있는 광주는 광주시가, 분원이 있는 제주는 제주도가 각각 책임지라는 겁니다. 국가시설이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부담 책임이 있다는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운영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제주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트라우마센터의 본래 취지에도 벗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기재부에서 5대5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전액 부담해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 같은 법률 다른 해석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행안부 그리고 센터 분원이 들어설 제주도가 광주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와 제주도는 광주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본원인 광주광역시 또 분원이 설치될 예정인 제주도 간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견해 차이는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고요. 광주시와 제주도는 공동 대응 차원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추경에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 건설 비용에는 국비 10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 오는 4월 10일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지역구별 현안을 지난 시간에 점검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와 정당별 공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원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성이냐 아니면 탈환이냐입니다. 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5차례 연속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이 이겼는데요. 20년째 지켜온 절대 우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절치부심 한 석이라도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 치러진 선거 결과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권자 표심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네,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10%포인트 이상 두 자릿수 차이로 여유 있게 승리를 했는데요. 그러나 가장 최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대선을 보면 변화가 감지됩니다. 2년 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한규 후보와 부상일 후보 간 격차는 4.27%포인트로 박빙이었죠. 2년 전 대선에서도 제주시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서귀포시 지역은 4%대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 지형과 정당 지지도, 후보들의 자질이 표심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역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절대 우위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총선이 이제 6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어떤 후보들이 좀 출마를 준비하고 있나요? 네,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모두 12명인데요. 제주시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문윤택, 송재호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진, 장동훈 예비후보가 뛰고 있어서 여야 맞대결 구도가 예상됩니다. 제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인 김한규 국회의원의 출마가 유력하고 국민의힘은 김승욱, 정의당 강순아, 진보당 송경남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은 고기철, 이경용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당의 경선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공천을 받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일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제주시 갑의 문대림, 문윤택, 송재호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 선거구 면접을 벌이고 나서 경선 여부와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시 갑의 경우 문대림 예비후보가 송재호 의원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송재호 의원 측이 네거티브 대신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얘기를 들어봤고 국민의힘 공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국민의힘은 모레까지 공천 접수를 마감한 뒤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오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에 들어갑니다. 이달 말에는 경선 여부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눈여겨볼 대목은 제주에서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총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최종 공천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뭐 우리 정치가 지금 현재는 이제 거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편인데 이번 총선에서 소수 정당들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네, 정의당과 녹색당이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실험에 나섰는데요. 기후 위기와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 연합정당인 녹색 정의당을 모레 출범시킵니다. 제주에서도 정의당과 녹색당이 뭉쳐 제주시 을 선거구에 강순아 예비후보가 연합정당 소속으로 나섭니다. 진보당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송경남 예비후보가 출마합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이낙연, 이준석 이 전 여야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신당의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궁금해하시는 게 다들 이제 제주는 어떤가, 영향이 있나 이 부분인데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대 여야 정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원효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 구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자선단체 후원 금품 기부는 가능하지만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를 제공받거나 금품을 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주도청에서 캠페인 폐막식을 열어 기부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목표인 43억 2천만 원을 초과한 44억 9천여만 원이 모금됐고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가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104.1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 연동과 1도, 서귀포시 서호지구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과 재건축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특별법 적용 대상에 이들 지역을 포함시키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건폐율 제한과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국민 보양 온천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삼매봉 유원지의 삼매봉 밸리스파 보양 온천을 전국 9번째이자 제주 제1호 보양 온천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온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리탄산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